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올해는 보수적으로 저희가 뭐 주식 편입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한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는 어쨌든 좀 큰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나 짓눌려 있고 모든 악재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게 나와도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제가 여의도에 와 있는데요. 여기 IFC 국제금융센터 1, 2, 3가 다 모여있는, 야, 엄청 고층 빌딩. 여기 뭐 각종 국내외 유명한 투자 회사들, 뭐 자산운용, 뭐 증권사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의장 만나서 올해 시장 분석을 한번 하고 내년에 시장 전망,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뭐 기다리는 공간도 장난이 아니에요. 자, 여의도 한강뷰고 또 여의도 공원도 보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잘 지냈어?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일단 올해 그 뭐 지금 시장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의장님이 보시는 그 올해 국내 그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짧게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쨌든 올 한 해는 어려운 한 해였고 뭐 누구라도 잘 알겠지만 총체적 난국이고 뭔가 모든 불확실성이 좀 피크를 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원래는 이제 국면 자체로 보면은 우리가 재작년에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3,300 같은 코스피가 2,100까지 갔으니까 원래 거기에 대한 반등 장세라고 봐야 됩니다. 장세 성격은.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해외 시장들은 반등을 뛰어넘어서 신고가까지 기록을 하고 일본이나 뭐 미국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만 유독 이제 3,300에서 지금 여전히 2,400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등이 한 40%도 회복을 못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고 원래는 이제 반등이 진행형이 맞습니다. 진행형인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악재들 극도로 내수 경기가 부진한다든지 중국 수요 부진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산업들의 좀 실적이 좀 부진하고 게다가 이제 뭐 관세 리스크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이고 글로벌 경기도 좀 둔화되는 추세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치명적으로 이제 탄핵 정부까지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좀 어려운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참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이게 더 이상 나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지금이 저점은 저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근데 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위기가 탄핵 이슈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국내 정치적 그 최악의 이슈까지 다 나와가지고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좋아진 일만 남았다. 네. 자, 근데 이제 좋아진 일만 남았는데 지금 보면은 제주에 보면은 뭐 국장을 떠나서 그렇죠. 나 이제 무조건 위장으로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올 한 해 계속 그냥 증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위에 얘기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지.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첫째는 이제 성과고, 일단은 뭐 국장에 투자해서 성과가 안 좋으니까, 뭐 해외 주식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결과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그 이제 거버넌스 문제인 것 같아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워낙에 미흡하다 보니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이 갑자기 분할하고 합병하고 뭐 터널링 등을 통해 가지고 일부 이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편취 현상이 간혹 벌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다들 내 주식이 과연 안전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당하다 보니까 떠나게 되고 뭐 주주 환원도 미흡하고 배당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하다 보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뭐
거버넌스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 해결되려면 이제 상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제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에서 이사는 뭐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당연히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게 이제 개정이 되면은 이제 이런 거버넌스 이슈가 없어지고 이제 투자담보 장치가 이제 딱 생기기 때문에 이제 뭐 국장을 떠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뭐 실적들이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보면 지금 전 세계를 리드하는 성장 섹터를 보면 뭐 AI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우리한테는 엔비디아도 없고 뭐 테슬라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또 제조업의 어떤 강점은 여전히 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기에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상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사이클은 이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언젠가는 이제 경기가 돌아서면 가장 수혜를 받을 게 또 한국의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다들 희망을 가지고 내년에는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떠나려는 하고는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네.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오니까 마구 떠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일단 뭐 떠나는 건 잘하시는 거잖아요. 성과가 뭐 국내는 안 좋았고 해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뭐 영원히 좋은 국가나 산업이나 기업은 없어요. 때로는 역성장할 때도 있고 좀 쉬어갈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국면이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닌가. 자칫하다 보면 내년에 엇박자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국내 증시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미국 증시는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을 테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워낙 또 강세로 가고 그러면 트리플로 이렇게 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베스트 시나리오는 정말 좋은 가격에 미국 주식을 잘 팔아서 좋은 환율에 환율도 좋을 때 환율도 좋고 싼 가격에 한국 주식을 사면 좋은데 그런 기회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뭐 한 10%씩 조금 시프트를 하는 게 너무 싸고 저평가되는 주식이 있다.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올해 초에 미장에 잘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도 그렇죠. 나는데 환율 이득까지 그렇죠. 엎어가지고 조금 그렇죠. 이제 차익 실현을 해서 내년에 또 국장에서 만약에 수익을 보면 완전 대박이에요. 금상첨화죠. 네, 최고입니다. 그걸 이제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근데 걱정되는 게 이제 막판에 미국 주식 피클 때 너무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손해를 보시고 있다가 한국 주식이 또 많이 올랐을 때 그거를 팔고 여기도 또 두 번 상투를 잡는 게 최악의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주의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2.0 정도 시대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그 시장 전망과 함께 그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모든 영향은 이미 주가에 많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좀 뭐 과하게 반영됐을 수도 있고 좀 덜 반영되고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은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본인의 뭐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시대적 흐름, 그리고 사회적 흐름, 시대적 요구,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정책을 하는 거지 그거는 꼭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더 풀고 싶어도 지금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셨겠지만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못 내릴 것 같잖아요. 고금리가 당분간 꽤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기서 돈을 더 풀어버리면 또 재앙이 닥칠 수도 있어요. 너무나 큰 거품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재정이 사실은 그렇게 건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거의 2차 대전 수준으로 좀 재정 적자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거의 뭐 이자 많은 부분을 이자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돈을 풀어서 이제 재정을 좀 지출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권이 들었을까요? 바이든이 됐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지만 누가 됐든 간에 저는 그 현재 처해져 있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의도대로 뭐 돈을 크게 풀고 뭐 감세를 해주고 해서 뭐 미국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생각으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기대를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의장님 시각으로는 이제 트럼프 당선 효과도 어느 정도 이미 시작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내년에 모든 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않는다고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또 반대급부에서 피해받는 또 산업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얼마 전 파월의 그 멘트나 방향성에서 한번 이제 또 보여지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상황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미국 시장도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크게 봐서는 어쨌든 유동성 장세는 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전반적으로. 자, 국내 시장으로만 보면은 지금 탄핵 종목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정치 뭐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국내 시장을 내년에 지금 어떻게 보고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어쨌든 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일단은 경기 부양 아닐까요? 지금 너무 좀 어렵습니다. 경기가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이대로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데 그럼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뭐 재정이 어렵겠지만은 결국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써서 그렇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게. 이건 이걸 안 할, 이럴 때 뭐 돈을 안 풀면 뭐 언제 풀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의외로 또 내수 경기가 조금 이제 살아나 버리면 뭐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고 결국에 좀 환율도 좋고 하니까 이제 수출 관련주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내수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익이 뭐 가파르게 늘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런 기업들은 조금만 좋아져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뭐 경기도 경기지만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지금 뭐 많이 남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국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당국이 안 한다고 안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게 되는데 누가 나서서 그건 안 돼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대의 명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 대세를. 근데 저는 이건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런 대로 계속. 이건 걸었을 수 없는 흐름이다. 예, 큰 대세입니다. 지금 이제 탄핵 종목이기 때문에 잠깐 지금 주춤주춤 멈춰 있는 상태지만 그렇죠. 이 흐름은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좀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부스트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막 토론회도 지금 막 진행.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국힘이나 당국이 추진했던 밸류업은 일종의 세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고 일종의 당근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채찍에 해당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아예 법 자체를 그냥 개정해서 틀 자체를 그렇습니다. 주주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좀 높여주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이쪽 국힘은 세법 개정, 이쪽은 채찍, 여기는 당근. 근데 어느 한쪽에 이제 균형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법만 개정되면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이제 최고 세율이 60%이기 때문에 승계를 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뭔가 또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상법 개정과 동시에 이제 세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첫째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드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문제는 이제 대국민적 어떤 합의나 어떤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좀 서서히 좀 진행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코스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이 그 매도세가 좀 멈출 것 같았는데 계속 매도가 진행이 되는 거는 거의 끝자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좀 뭐 기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장기 투자하는 롱몬인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좀 시스템 매매 내지는 좀 패시브 자금 플러스 헤지 펀드 관련된 자금이기 때문에 뭐 로스크 물량도 나오는 거고 또 시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단기 투자하는 이제 플레이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사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만난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최악이 아니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주식을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걸. 일본을 봤기 때문에. 일본이 10년간 4배 올랐거든요. 밸류업 하면서. 근데 우리도 물론 뭐 일본처럼 10년 걸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급하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저는 뭐 3년, 5년 정도를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코리아 밸류업은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야, 방향은 이제 틀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신 거고,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들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업종이나 어떤 종목에 있어서 좀 추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그렇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업종이나 종목은 아시다시피 미공개 정보 방지법 때문에 이제 뭐 말을 못 하게 돼 있지만은 카테고리 같은 그런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좀 어쨌든 지금 무슨 테마 주식으로 업종이 군을 잃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섹터가 크게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 이제 배터리가 가도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주식 한두 개만 가든지 바이오가 가더라도 정말 성장성이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바이오만 가든지 이런 거지 모든 업종이 다 오르고 다 떨어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개별로 접근을 해야 돼가지고 일종의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해질 것 같아. 그 코스피 자체는 이제 저는 뭐 완만하게 우상향 정도로 보고 있지만은 이게 뭐 코스피가 막 엄청 크게 오른다 이런 뭐 대형주 위주로 뭐 섹터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고 첫째는 이제 거버넌스가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뭐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는 모델이 있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주 환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골라서 산다면 그거는 뭐 실패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찾기가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워낙에 싼 주식이 많아요. 일단은 뭐 멀티플이 낮은 거를 골라내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죠. 이 기업의 이제 거버넌스가 어떤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뭐 재무 전략이나 뭐 주주 환원 전략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이게 뭐 지속 성장 가능한 건지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PR 5배 이하짜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너무 싼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조그만 트리거만 있으면 뭐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사실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는 이제 3가지인 거잖아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인데 이 세상에 어떤 자산도 이 3가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자산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얼마나 성장할지. 근데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소위 성장 가치주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그냥 성장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성장 가치주보다는 좀 자산 가치주나 좀 수익 가치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돈을 못 벌어도 그동안 번 돈이 하도 많아서 고간의 재물이 두둑한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배당여력이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어쨌든 크게 돈은 못 벌어도 변동성 없이 따박따박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인데 굉장히 낮은 멀티플을 좀 받고 있다든지 뭐 그런 기업을 뭐 매수를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제 오를지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물려있는 분들도 많고 예. 삼성전자의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 전망은 뭐 알 수 없죠. 얘기해봤자 100% 틀릴 테니까.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면 지금 주가랑 시총을 이제 비교해보면 대제가치랑 주가 기준으로만 보고 이제 포커싱해서 말씀해 지금 가격은 이 가격은 아닌 거죠. 5만 원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업황이 안 좋고 뭐 HBM 대응이 늦었고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조금 주춤주춤하긴 하지만은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이 정도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평가는 맞지만 이게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다들 투자를 좀 꺼리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의 어떤 좀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삼성전자도 어떤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좀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실적이 지금은 적자라도 내년에 크게 벌 기업을 좋아하잖아요. 멀티플이 높더라도. 근데 멀티플이 낮아도 너무 많이 버니까 돈을 더 이상 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하이닉스도 PR이 4배, 5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주가가 잘 크게 오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두려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실적이 혹시 피크고 내년부터는 좀 그래도 좀 슬로우 다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러다가 내년에도 이익이 늘었다고 크게 오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국제 정세로 올 때 수출 업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지금 잘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로 봐서는 우리는 그냥 PBR이 좀 낮고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개선될 여지가 있고 PER도 같이 낮으면 좋고 배당이 좀 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주사가 좀 디스카운트가 심한 것 같아서 이게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잖아요. 사실 실제 가치보다는 대부분 뭐 PBR이 뭐 0.3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지주사는 근데 그룹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요. 단지 뭐 모르겠어요. 뭐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를 차치하면은 그래도 지주사가 좀 이렇게 저평가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라이프 자산운용은 이제 투자 전략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조금 어떻게 전환이 되는 게 있나요, 전략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올해는 보수적으로 저희가 뭐 주식 편입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는 어쨌든 좀 큰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길게 봐서는 잘 장담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나 짓눌려 있고 모든 악재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게 나와도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좀 주식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내년에는 그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뭘 사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보고 있고 우리는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이 거버넌스가 중요하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제 뭐 과거에는 지배구조 이런 표현이었지만 잘못된 표현이고 어쨌든 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주가가 충분히 싼데 최대 주주도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는 기업을 좋아해요. 그 이해관계 일치하잖아요. 우리는 주가가 워낙에 오르기를 원하는데 그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들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기업은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한국에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개미 지주들은 오르기를 바라는데 대주주 오너들은 오르기를 원하죠. 어차피 자기는 팔 것도 아니고 상속세만 올라가니까 상속세만 주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건데 근데 뭐 전 세계에서 그런 국가가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가 빠지기를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오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몇몇 기업들은 이제 뭐 자기네 주식이 싸고 좀 주가가 오르기를 원한다 이런 기업들도 존재는 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기업을 찾아가다 보면 탐방을 가서 이제 물어봐요.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 주가가 너무 싼데 이거 좀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승계가 이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좀 곤란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주식은 안 삽니다. 안 사고 어떤 기업을 가면 주가가 너무 싼데 우리 회사 주식 왜 이렇게 싸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버넌스 같은 거 좀 이사회 독립적으로 운영하시고 그리고 좀 재무 전략 같은 거 차입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적정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지금이 과연 주주 환원을 해야 될 텐가 이런 고민도 해보고 주주 환원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겁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쓸 데가 없다. 투자할 것도 없고 그때 고민해야죠. 그러면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되나 배당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저희가 좀 조언을 드리고 좋은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이 밸류업이라는 게 소액주주만을 위한 밸류업이 돼서는 안 돼요. 대주주를 위한 밸류업, 소액주주를 위한 밸류업 같이 좋아지고 모두를 위한 밸류업이 돼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럼요. 기업도 좋아지고 기업, 종업원, 뭐 소비자 개미 투자자들도 좋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밸류업을 주장합니다. 내년에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